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휴머노이드 VLA. 정식 제목은 휴머노이드 VLA Toward Universal Humanoid Control with Visual Integration. 2025년 2월에 낸 논문이고, 이제 논문이 말하는 건 스스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첫 VLA 모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존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이제 초기 연구는 사람의 기본 동작을 휴머노이드 동작으로 옮기는 풀 바디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멀티모달 인식이 붙어서 사람 시연을 실시간으로 따라하거나 자연어 명령에 반응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논문은 이 접근들을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리액티브, 이제 반응형이라고 이제 하는데, 외부에서 텍스트나 키포인트, 사람 동작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작을 조정하고, 스스로 주변을 이제 지각해서 상호작용할 만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추론한다. 피규어 1을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또 그 대비입니다. 위쪽은 H2나 이제 X바디2 같은 기존 방법으로 또 사람 동작을 따라하는 리액티브 미미킹입니다. 아래쪽이 이 논문이 목표로 하는 오토노머스 이제 퍼셉션인데, 로봇이 공이나 상자, 의자 같은 실제 물체와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막히느냐, 물체를 조작하거나 복잡한 환경에서 스스로 탐색해야 하는 상황에 배치할 수가 없다. 아이고. 그럼 1인칭 시각을 이제 붙이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병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존 모션 캡처 데이터에는 동기화된 1인칭 시각 정보가 없습니다. 동작은 있는데 그때 로봇이 뭘 받는지가 없습니다. 둘째,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시각과 동작을 함께 모으는 길이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비용이 지나쳐서 대규모 확보가 막힙니다. 이제 표를 보면 이제 논문이 제시한 데이터셋, 이제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이 아주 분명한데, 텍스트와 모션이 다 있는 모션 캡처 데이터는 이제 29K 클립, 4.1시간입니다. 근데 온라인 영상은 이제 0.8 밀리언 클립, 그래서 7,515.7시간. 시간으로 보면 100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합성 데이터가 227.7시간이고 전체 합계는 0.929 밀리언 클립, 7,790.2시간. 문제는 온라인 영상은 모션 열은 체크인데 텍스트 열이 X, 그래서 양이 압도적인데 주석이 없어서 못 쓴다. 이 논문의 나머지는 사실상 이 두 가지, 즉 1인칭 데이터가 없다는 것, 주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회하느냐. 첫 번째 문제, 1인칭 데이터가 없다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학습을 두 단계로 쪼개는데, 1단계는 랭귀에이지 모션 프리 얼라이먼트, 1인칭 영상을 아예 쓰지 않고 3인칭 인간 모션 데이터와 텍스트 설명만으로 학습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보편적인 동작 패턴과 행동 의미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비전, 컨디션드, 파인 튜닝입니다. 1단계에서 학습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복사해서 올려둡니다. 그리고 비전 인코더와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만 새로 붙입니다. 크로스 어텐션에서는 언어 토큰이 쿼리가 되고 시각 토큰이 키와 밸류가 됩니다. 이 피규어 2, 이 그림이 이제 구조인데, 왼쪽이 1단계, 오른쪽이 2단계, 가운데 이제 카피 웨이트 화살표를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불꽃 표시가 이제 학습되는 부분, 이제 그리고 눈송이, 이 프로젠, 이게 이제 얼린 부분입니다.
트랜스포머 블록이 얼어있고 크로스 어텐션만 학습됩니다. 요지는 1인칭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문제를 1인칭이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크게 학습해두고 1인칭은 마지막에 얇게 붙이는 방식으로 우회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석이 없다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이 논문의 핵심 장치입니다. 논문은 수작업 주석이나 비디오, LLM 주석을 쓰지 않습니다. 수작업은 비용이 지나치고 비디오 LLM은 세밀한 동작 데이터 디테일을 못 잡거나 복잡한 행동을 설명하지 못해 잡음이 많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대신 모션 데이터 자체에서 질문과 답을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먼저 컴포지널 모션 워터제이션입니다. 하나의 바디 포즈를 5부위, 그러니까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 왼팔, 오른팔로 나눕니다. 그리고 부위마다 인코더, 코드북을 따로 학습합니다. 코드북 크기는 부위당 1024, 손실은 익숙한 VQVA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4가지 자동 증강을 합니다. 트랙은 특정 관절의 시간 궤적만 떼어내서 이 궤적을 따라 움직여라 라고 묻습니다. 타임은 몇 초짜리 동작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오클루전은 특정 부위를 가리고 빠진 왼팔 동작만 채워라. 스테이트는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가라. 답은 전부 원래의 완전한 모션 시퀀스입니다. 즉 사람이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질문, 답상이 무한히 만들어집니다. 피규어 3, 이 그림이 파이프라인인데 왼쪽이 부위별 인코더와 디코더, 오른쪽이 4가지 증강으로 만들어지는 질문, 답 예시입니다. 여기서 왜 굳이 부위별로 쪼갰는지가 설명이 되는데 부위 단위로 토큰을 교체하거나 교란하거나 재별할 수 있어야 위에 태스크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은 모션 랭귀지 인터리브드 데이터셋은 선행 연구의 25배 규모다 라고 적습니다. 모델 구성입니다. 모션 코드북과 언어 코드북을 하나의 공유 어휘로 합칩니다. 그러면 지시문과 모션 표현, 시간 표현을 모두 언어 토큰처럼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모션 생성이 다음 액션 토큰의 인덱스를 마치는 셀프 리그레션이죠. 자기 회귀 과정이 됩니다. LLM이 잘하는 형태로 문제를 바꿔놓는 건데 기반 모델은 라마 3 70빌리언이고 H108장으로 216시간 학습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홀바디 컨트롤러가 붙습니다. 이건 골 컨디션드 RL 레인포스먼트 러닝 정책인데 사람 모션을 휴머노이드의 24개 관절로 매핑합니다. 관측과 목표를 받아서 PD 컨트롤러의 목표 위치를 내고 PPO로 학습합니다. 논문은 이 부분을 H2O를 따라 통합했다라고 밝힙니다. 즉 위쪽은 이 논문이 새로 만들고 아래쪽 제어층은 기존 것을 가져다 쓴 구조입니다. 학습 순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영상에서 추출한 저품질 데이터로 모션과 언어의 초기 정렬을 세우고 그 다음 더 작지만 정확한 모션 캡처 데이터로 이어서 학습해 사람의 운동학에 맞춥니다. 결과는 평가가 크게 3갈래인데 먼저 생성된 모션의 품질, FID는 생성 모션 분포와 실제 모션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지로 낮을수록 좋고 DIV는 다양성으로 높을수록 좋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모든 모델을 같은 15개 관절로 평가했습니다. 휴먼 ML3D에서 FID가 MDM은 0.889, T2M GPT는 0.531, 휴머노이드 VLA는 0.467입니다. 논문은 각각 47.5, 12% 개선으로 적습니다. 휴머노이드 S에서는 2.351, 그다음 1.101, 그다음 1.037. 다양성은 휴머노이드 S에서 4.466으로 가장 높습니다. 평가 데이터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면
휴먼 ML 3D는 달리기, 수영, 춤 이런 기본 이동 패턴 중심입니다. 휴머노이드 S는 이 논문이 직접 만든 건데 4,646개 영상 클립에서 뽑은 자세의 행동 설명을 수동으로 붙였고 더 복잡한 행동을 담는다. 이제 물리적 타당성인데 이제 두 번째 갈래입니다. FID가 좋아도 실제로 로봇이 그 동작을 낼 수 없으면 이제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아이작 짐 시뮬레이터에서 합니다. 모델이 만든 운동학적 트라젝토리를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정확히 추종하는지를 봅니다. 입력 조건은 4가지: 동작 설명, 지속 시간, 일부 부위가 빠진 시퀀스, 그 다음에 특정 시점의 상태. 이걸 조합해서 쉬움, 보통, 어려움 이렇게 3개를 만듭니다. 전역 MPJP, 즉 관절 위치 오차.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모든 조건에서 40mm 아래를 유지합니다. 차이가 적다는 거죠. 가장 낮은 건 설명과 시간을 함께 준 조건으로 31.07mm. 이때 PA, MPJP는 1.18mm, 가속도 오차는 27.84mm, 속도 오차는 14.76mm. 참고로 이 조건부 모션 태스크들은 이 모델만 풀 수 있는 형태라서 논문은 다른 방법과 비교하지 않고 추정 오차만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각 결합이 실제로 되는지. RGB 카메라로 1인칭 이미지를 받고 유니트리 지원 로봇으로 실험합니다. 상체 동작, 하체, 전신, 물체 상호작용, 내범주이고 범주마다 대표 태스크를 4개 골라 태스크당 10회씩 실험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물체 쪽으로 돌리기, 그 다음 물체 잡기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성공률은 적어놨고 표를. 그 다음에 피규어 후, 이 그림이 이제 공차기와 장애물 회피 장면인데 논문의 설명으로는 공차기에서 로봇이 시각 정보로 물체에 정확히 접근한 뒤 차는 동작을 실행하고 장애물 회피에서는 장애물을 우회해 목표 위치에 도달합니다. 이제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을 검증하는 에블레이션, 주석 없는 영상을 자동 증강해서 넣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여기서는 저품질 데이터는 휴먼 모션 리커버리로 영상에서 추출한 것이라 정확도가 떨어지고 고품질 데이터는 물리 장비로 직접 측정한 것입니다. 저품질만 쓰면 FID 0.698, 고품질만 쓰면 0.557, 둘 다 쓰면 0.467로 가장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휴머노이드 VLA는 스스로 보고 무엇을 할지 정하는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를 두 방향에서 풉니다. 하나는 학습을 쪼개는 것. 1단계에서 1인칭 없이 언어와 모션을 정렬하고 2단계에서 그 위에 크로스 어텐션으로 시각만 얇게 얻습니다. 1인칭 데이터 의존을 줄이는 설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위별 모션 토큰화 위에서 4가지 자동 증강으로 질문, 답, 쌍을 만들어 주석 없는 영상 7,515시간을 학습에 끌어옵니다. 선행 연구의 25배 규모입니다. 그 아래에는 H2O 계열 훌바디 컨트롤러를 두고 유니트리 지원 실물에서 시각 기반 상호작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